높아지는 처벌 강도, 산재 예방 효과는 있는가?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처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기존에 없어졌던 제도인 중대재해가 없어도 근로감독관이 작업 중지를 내릴 수 있다던가, 중대재해 재판이 2, 3년에 걸쳐서 늦어지기 때문에 조기 대응을 위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공공기관에 안전보건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안전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1931년도에 하인리히 법칙에 의하면 1대 29대 300의 원리로 300건의 무상해 사고, 즉 아차 사고가 발생이 되어야 한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된다는 통계를 보험사 직원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아차 사고가 없는 저위험 사각지대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산업재해 고위험 요인인 SIF, Serious Injury and Fatality 제도를 도입해서 각종 위험성 평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리즌의 스위스 치즈 모델도 보시면 각종 문제점을 통과해야 사고가 이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근로조건 열악이 원하청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원인이 추가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우헌터의 재해원인 구조도에서도 보시면 기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는 근로조건 열악도 상당히 산재 예방에 큰 몫을 차지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정부 정책 및 간담회 내용입니다.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감독 강화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25년 6월 2일 발전소 중대재해 사고 이후 노동부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발전 5사에 대한 기획 감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처벌 또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건설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 결과도 보시면 협력사의 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협력사의 실질적인 안전 역량 및 투자 강화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충분히 여유 있게 지급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장관회의도 있었는데요. 지방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에서도 협력사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으로 원하청의 상생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종의 제도가 어우러져야 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겠습니다. 법령 위반 사례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건설안전 특별법안을 문진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발주자는 설계 시공 감리가 안전을 우선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발주 시공 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규정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점점 재해방 활동이 중요한데 너무 처벌 일변도로 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가 상당히 낮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GPD는 높지만 나머지 선택의 자유, 부패인식, 긍정적 감정은 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상으로는 75번 항목에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구현한다는 내용인데요.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서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업종, 규모, 종사자별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원화청 합동으로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야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산업 안전 기준을 법제화해서 감정노동자의 보호 확대, 과로 자살 방지, 야간 노동 규율 신설 제도를 정부에서는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93번 차별과 재해 없는 일터 구현인데요. 비정규직에게도 권리 보장을 확대해서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하여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파견수수로 상한을 설정하고 공무직위원회를 제정한다고 합니다. 실행 세부 전략에서도 관련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터 구현, 산재보상 국가 책임제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별 주요 내용도 있는데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작업 중지권이 완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완화, 작업 중지 시정 조치 요구권을 신설화해서 산재 예방을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사고 규제 현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해서 부실 시공,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실적으로는 1994년 동아건설이 면허 취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27조에 의해서는 산안법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공공분야 입찰 1개월 이상 2년 이내에 입찰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 51에서 53조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감독관이 작업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 근로자와 사업주는 작업 중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작업지에 중대재해가 없더라도 급박한 위험이 발생 우려가 예상이 될 때는 근로감독관이 과거에 행사했던 작업 중지권을 부활한다고 합니다. 건설면허 취소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은 수행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수주 사업은 계속 수행이 가능합니다. 주요 영업 정지 최근 사례를 보면 GS건설이 10개월, HDC 한산이 12개월 이렇게 영업 정지가 됐지만 아직도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는 산안법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신설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는 국토부 장관 또는 지자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국토부에 별도 요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자체에 영업정지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공물의 구조상 중요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당법 제27도에 부정당 업자의 제재가 있는데요. 계약을 이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유해를 가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마지막 사항인데요. 중대재해로 작업중지 손실을 가상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직후 1개월 동안은 상당히 바쁩니다.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지고 최근에는 압수수색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이 착수돼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3, 4억 정도, 일반 기업은 1억 이내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같은 경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차에는 작업중지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 안전진단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코샤 MS 취소 가능성이 있고 CCTV 등 언론에서 각종 대응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지 해제 요청 또는 재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개월 차에는 안전진단 지적사항을 이행을 해서 정부 즉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사고 관련자가 경찰에 기소되면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12개월 차부터는 사고 관련자의 재판 소식이 들려지고 경영평가 때는 최하점을 맞게 됩니다. 24개월 차에는 판결이 떨어지고 사내 백서를 발간해서 안전 문화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고 36개월 차부터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서 사내 해임 등 인사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발생이 되면 사회적 또는 회사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 및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작업중지 프로그램 세프티콜입니다. 작업중지는 사업주와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한테는 부서장 보고 등 그 행사 내용이 다소 엄격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는 중대재해가 없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산업법 51조에 보면 사업주의 작업중지는 내용이 간략합니다. 그렇지만 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소송을 받아서 처벌 또는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그런 경향도 최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에 대한 해석도 있는데요. 근로자가 작업 중지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예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예시를 두고 타이트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근로자가 행사하도록 이렇게 제도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약간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기관의 원하청 CEO의 특별 지시 내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원청의 목소리는 살아있는 안전관리를 강조했고 작업 절차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재점검해서 사각지대가 있는지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하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안전문화 정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 절차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문화 정착을 강조했고요. 실질적이고 회복 탄력성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상은 레질리언스 안전이라고 해서 세프티 2 단계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청의 목소리에서는 다소 현장적이고 구체적인데요. 고객사의 구두 작업 요청은 거부하고 서면으로 작업을 지시하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고객사의 감독에게 작업 시 입회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사, 원청의 감독도 일이 많기 때문에 매 건마다 입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원하청이 합동으로 선별해서 입회를 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협력사에 다시 서면으로 작업 지시를 발행해서 재하도급을 내려서 감독을 하도록 모든 작업은 2인 1조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인 1조 한다는 것이 비용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실제 절차서에 명확하게 언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지권도 행사해달라는 하청 CEO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중대재해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서 관련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